네, 계엄령의 후폭풍으로 오늘 국내 증시의 이 불안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 수혜주와 피해주가 각각 좀 나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종목들, 내일장 시세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수상한 종목 고엔스톱을 통해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지스탁의 이재은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이 이제 바닥을 딛고 좀 가나 싶었는데 네. 하루 만에 우리가 또 바닥을 찾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아요. 오늘 이제 상당히 불안한 심리가 시장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는데 내일은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하면서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오랜만에 5천억 정도가 코스피 시장에 좀 유입이 되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좀 기대했던 포인트로 뽑으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우리가 정말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고요. 지금 결국에는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유입될 수 있는 환경적인 요건들이 조금은 좀 멀어지는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내일 외국인 수급들이 돌아올 수 있는지 여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완전히 쏠려 버렸습니다. 지금 뭐 관련해서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느냐, 피해를 보지 않느냐 이쪽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좀 단기적으로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펀더멘털적인 요소들이 훼손되지 않는 기업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개별적으로 좀 유입되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을 좀 찾아보는 시간도 내일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의 수급이 내일은 다시 유입이 되는지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오는지 그리고 그 수급이 돌아온다면 과연 어떤 종목으로 포커스가 맞춰질지 내일장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이제 수상한 종목 고엔스톱 적중률은 어땠는지 네. 먼저 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90% 적중률 한 종목이 딱 아쉬웠네요. 네. 네. 오늘은 잘 저희가 분발을 해서 100% 적중률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사 어플을 통해서 저희가 인기 검색을 준비해봤는데 먼저 테마로 봤을 때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뭐 인터넷이 해당이 되겠고요. 오늘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금융 대왕골의 원전 정치 테마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종목으로 저희가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카카오가 있습니다. 카카오 이번 주 월요일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현 정권 압박에서 이제 벗어나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오늘 투자 심리가 형성이 됐습니다. 지난주부터 카카오는 호재에 호재가 더해지는 느낌이기는 한데 내일도 주가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보일까요, 카카오는? 일단 카카오를 봤을 때 물론 수급적인 요인들로 봤을 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느 정도 유입되는 흐름이 있었는데 저는 카카오가 상승세가 나왔던 그 출발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네이버가 올라가면서 동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진짜 종목으로 분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었는데 과연 카카오는 그와 같은 맥락으로 시세 흐름이 나왔을까라고 봤을 때는 그보다는 네이버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또 어제 예측하지 못한 소식이 나오면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한 개 더 얹어진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너무 싸다, 많이 빠졌다라는 요인들도 있기는 했지만 출발 시작점이 네이버와 연동돼서 움직였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 있어서 반사 이익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세 흐름이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단단하게 시세 흐름이 이어진다? 이 여부에 있어서는 조금은 저는 좀 관망에 대한 부분, 보수적인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지금 현재 이슈에 굉장히 몰두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 흐름들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바닥권에서 올라온다라는 이유로 비중을 많이 태우기에는 저는 좀 무리는 있지 않나라는 의견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들리면 좀 보수적인 네. 전략인 것 같은데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오늘의 흐름이 내일까지는 저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내일장까지는 고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내일장까지 봐주신 것 같습니다. 티사 어플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토스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이오플로우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하한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인슐렛과의 소송에서 이제 패소를 하게 되면서 손해배상금이 무려 계산을 해보니까 6,300억 원에 달하던데 오늘 이제
어제 하한가로 갔을 때 시총이 2,300억 네. 원대였으니까 이 손해배상금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회사의 존폐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시총 대비해서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놀라웠는데 일단 심리 자체가 당연히 이 숫자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개인적으로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에 어저께 이제 가처분 소식이 또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 17개국에 판매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저께까지만 해도 시세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오늘 갑작스럽게 이런 하한가까지 갈 수 있는 너무나 큰 이슈가 나왔고 이 파장은 좀 저는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총 대비해서 금액이 너무 크고요. 물론 향후에 어떻게 뭐 진행이 될지에 대한 여부는 봐야 되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심리 자체로 지금 존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면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시장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 어떤 기업의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면 그 종목은 굉장히 시세 흐름이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오플로우도 마찬가지의 흐름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오늘 하한가에 잠겼습니다. 네. 네, 그래서 스탑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이제 내일 하한가가 풀려서 이제 시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기존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라도 당장 좀 빠져나올까요? 아마 손이 잘 나가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앞으로 또 이 소송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항소할 거고 뭐 얘기 있겠죠. 근데 저는 비중이라도 좀 줄여 놓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기치 않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시장 자체 지금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저는 일단 비는 피하고 보자. 그리고 반등 나오더라도 일단 우리가 나중에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봤을 때 약간이라도 비중 줄여놓으신 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더 이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비중이라도 조절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가 간 종목을 참 매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비중 축소로 좀 소나기는 피하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어제 분위기가 참 좋았었던 금융주인데 오늘 외국인들이 이탈을 하게 되면서 날벼락을 맞게 됐어요. 하나금융지주 6%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내일장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결국에는 키포인트일까요? 네, 근데 외국인 비중들이 상대적으로 금융주들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 자체의 매력도를 단기적으로 좀 잃었다라고 한다면 비중이 좀 높았던 쪽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내일은 멈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도 흔들림이 나오기는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사실 밸류업 관련돼서는 기업들이 이제 뭐 정책적인 수혜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이미지와 그리고 앞으로 기업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요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야당 여당 필요 없이 상관없이 저는 밸류업 관련돼서는 이 모멘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 오늘 다른 것보다도 외국인의 매도세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저는 보유하신 분들 아직까지는 좀 보유 관점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인 반등에 대한 성공 여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밸류업 관련돼서는 저는 쉽게 이건 버릴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고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비록 빠지기는 했지만 모멘텀은 여전히 존재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두 자릿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신저가까지 하락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대형거래 테마주들이 그 동력을 잃게 네. 됐다라는 평가를 오늘 많이 받게 됐습니다. 내일도 추가 하락은 피할 수 없을까요? 정말 대왕고래 관련돼서는 지금 예산 삭감에 대한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안 그래도 갑작스럽게 대왕고래 관련돼서 안 좋은 이슈가 나왔다.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들 주가를 짓눌렀는데요. 오늘 또 이러한 소식들이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면할 수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전 개인적으로 일단 지금은 우리가 대왕고래 관련된 종목 했을 때 가장 떠오르는 종목들 몇 종목이 있잖아요. 손에 꼽을 만한 탑5 안에 종목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종목들은 저는 일단 비중이라도 축소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왕고래 관련돼서 뭐 피팅 관련된 종목들 여러 종목들이 관련 종목으로 엮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세 흐름 견고한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피팅 밸브를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화성 밸브 같은 경우에 20% 이상 빠졌고요. 뭐 태광이라든지 성강밴드 이런 종목들은 또 시세가
빠지긴 했어도 유지되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우리가 그 기업들로 봤을 때 과연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테마성격으로 떠올랐던 종목들이 피해가 깊을 거고요. 그리고 이쪽 관련된 사업 외에도 실적 기반 베이스, 해외 쪽의 매출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은 견고한 흐름들이 오늘 시장 대비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차별화되게 생각을 했을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럼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가장 큰 모멘텀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비중의 축소 의견, 그래서 스탑 의견도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왕고래 테마주의 그 옷을 벗고 개별 모멘텀으로 갈 가능성도 현재는 조금 희박해 보인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투자 의견 체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에이텍입니다. 오늘 정치 테마주 얘기 시장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 상한가로 마감이 됐는데 내일장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좀 개인적으로 속상하더라고요. 오늘 그 정치 테마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까지 24종목이 상한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종목들이 과연 상한가 가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도 하면서 좀 속은 상했지만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 흐름은 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대응하기 힘든 종목군들이라는 거 좀 유념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의견은 그래도 주가의 행방을 우리가 또 맞추는 거니까 고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텍 고 의견까지 저희가 진단을 해봤습니다. 다른 종목들 어떤 의견 주셨을까요? 오늘 이오플로우,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이어서 우리기술, 그러니까 원전주도 대왕고래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뭐 해외 쪽의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우리 기술은 방산 쪽에서의 매출도 잡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피해갈 수 있는 그 길은 분명히 있지만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악화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전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해외 우리 이제 앞으로 또 내년 수출에 대한 기대감 난 가져가겠다. 그리고 원전은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워낙 또 원전 사업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려는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시는 분들은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 유효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이 플러스 정부 정책까지 붙었기 때문에 나는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방산 모멘텀도 보유는 하고 있지만 심리적인 부분으로 위축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 흐름은 부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스탑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주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고를 준 종목들 가운데 수상한 종목, 베스트 종목을 좀 선별해 볼게요. 결국에는 실적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네.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 변함이 없는 거고요. 또 실적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의 이탈이 살짝 아쉬웠지만 하나금융지주를 베스트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지금 2023년 3천억의 적자를 보였던 증권 쪽이 3분기까지 1,80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에 안 좋았던 사업부가 다시 한번 부활을 했고 올해 또 사상 최고의 매출까지도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결국에 지금 같은 시장에 굉장히 좀 불확실성과 혼돈이 있을 때는 우리가 실적을 믿고 의지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주환원 관련돼서도 원래는 약간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보이던 기업이었는데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면 유연하게 좀 바뀌는 모습들이 보여서 향후 추가적인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좀 열어둘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하나금융지주를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가격 라인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가격 라인은 손절선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55,500원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69,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펀더멘털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금융주들 연말까지 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